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내일 이제 시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실전 대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적용하는 시간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당장 이제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되죠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긴장한다고 해서 또 너무 또 긴장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당장 내일까지는 사실 복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실전 문제를 한 세트 좀 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팍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복습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잘 맞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단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단어 한번 외우시고, 다음에 문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독해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D-1 특강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문법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독해도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독해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속도 경쟁을 벌여야 될 문제들입니다. 바로 빈칸 문제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빈칸을 좀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난이도와는 상관없어요. 난이도는 쉽고 어렵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맞게끔 본인을 조정해 놓는 거 하나.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총 10개 문제를 풀 텐데 10개 문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좀 차이점들을 가지고서 10개 문항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10개 패턴에서 어떻게 내가 내일 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이미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서 새로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첫 번째 빈칸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빈칸 문제 딱 보면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였었죠. 그리고 이제 주제 정리가 가능하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칸 연결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결국에 주제를 선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주제어와 다음에 주제 문장을 정리해서 결국에 빈칸을 채워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아무 내용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럼 결국에 그래 주제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 수능 때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단어를 쭉 보다 보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그게 사실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탭스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가끔씩 보충 설명을 듣다 보면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만으로 문장을 잡는 건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 유형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괄식 구조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맨 앞에 주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그래 주제가 맨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야 된다? 보충 설명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그래 주제가 들어가는 형태로서 우리가 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그래 지문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문항 가운데 2문항 정도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문항이 몇 번에 배치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패턴을 먼저 좀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수업 시간에 계속 잡고 있고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제가 적용하는 것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내일 시험 들어가실 분들은 이미 결정을 해놔야 돼. 지금쯤이라면 이런 순서로 풀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아마 이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인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스캇만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world renowned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충어구들이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면 로버트 스캇이라는 사람이 donated 했습니다. donation의 의미 아시죠? 기부했습니다. 얼마나? $1,000,000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Royal Arts Institute 이 기관에다가요. 왜?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기부의 목적, 다음에 기부의 의도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문장을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 목적과 의도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 언론에 뜨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 뭐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탭스 독해 지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미국 대학들도 이런 기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잘 되는 대학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이제 상위 랭킹에 속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부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기업에서도 계속 도네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방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기부금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짚어내는 지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그러면 이때 마지막 문장을 이걸 볼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나는 그냥 쭉 읽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마지막 문장을 좀 봤더니 두 개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집니다. 대칭 구조 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문장 한번 끌고 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무작정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겹쳐가게 만들 거냐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앞으로의 리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봐야죠, 이런 것들이.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this나 thes나 such라는 단어들은 지칭 대상이 주로 어디 존재한다? 지칭 대상이 바로 앞문장에서 존재한다. 대신에 이거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냐면 it이나 he나 아니면 she나 아니면 they, 이거는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첫 문장에도 나와버린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이런 대명사들의 형태들이 떴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기준을 정해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직 they가 또 누군지도 몰라. 근데 또 they도 나왔고 this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opportunity, 기회를. 그러면서 combination of라는 표현 뭡니까? 뭔가의 결합형이죠. 뭐가 결합됐을 것이다? practical skills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부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this와 관련된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명확하지는 않다. 대신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기회와 관련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his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this라는 건 결국에 뭐라고 볼 수 있다? 바로 practical skill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좁혀주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the institute, 그 기관에서는 is set to, 이때 우리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be set to 부정사, 다음에 be scheduled to 부정사, 다음에 이때 우리가 be supposed to 부정사,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뭔말 예정이다, 뭔말 의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tend to라든지 아니면 be going to라든지 아니면 be willing to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턴들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e set to 부정사나 be scheduled to 부정사, 뭔말 예정입니다. 다음에 be supposed to 부정사, 뭔말 의도이다, 뭔말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mean to 부정사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독해 전체 흐름상에서는 같은 뜻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institute에서는 뭔말 예정입니다. use the funds, 이 기금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hire more faculty, 그러면 faculty라는 단어 뭐죠, 여러분들? 교수진, 그렇습니다. 교수진. 그러면 더 많은 교수진을 고용할 겁니다. renovate facilities, 시설물들을 리노베이션 할 겁니다. 네, 뭐 하기 위해서? 더 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이 더라는 단어의 가치도 또 생각해야 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관사인 아티클인 더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이미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더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 돈을 이용하여 뭐 할 거다? 패컬티를 모집할 거다. 그다음에 facilities들을 리노베이트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근데 궁금증은 더 커졌어 사실은 여러분. 흐름은 잡았는데 뭐나 더 뉴 프로그램이 뭐냐 이겁니다. 이 뉴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야 딱 떨어지죠 정답이. 말 그대로 여기서 A, B, C, D만 읽었을 때 보통 두 개로 좁혀질 수도 있어 사실은. 이 상태에서 A, B, C, D를 읽으면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아닌 거, 보통 두 개는 이 정도까지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지로 내려가는 거 아니다. 왜? 어차피 올라와야 된다면 나중에. 그러게 우리 목표는 무조건 딱 한 번 읽고 끝내는 겁니다. 한 번 읽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those who will enroll 하기는 뭡니까? 어디에 등록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collaborative 프로그램입니다. 협력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페인팅도 배우고 스컬프처도 배우고 엑스비션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림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케팅까지도 모두 전반적인 뭐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예술 경영, 뭐 큐레이터학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 아닐까? 요즘에 뭐 실용음악 한다면 뭐 우리가 악기 연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콘서트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동시에 배우면서 그 본인들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려면 하나 더 떴네요 여러분. 이거 협력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장은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한번 가봐. 그러면 A부터 intrigue. 여러분 이거 intrigue라는 동사 무슨 뜻입니까? attract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유혹하다 이런 표현할 때 attract나 intrigue 이런 단어 씁니다. 혹시 이런 단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seduce. 그렇죠? 뭐 마녀들이 막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유혹하다, seduc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lure 이런 단어 본 적 있습니까? allure 이런 단어는요. 역시 마찬가지 유혹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enchant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역시 유혹하다. 다음에 tempt 여기 또 유혹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탭스에서 이 동사들은 다 나옵니다. 띄엄띄엄 우리가 이제 리스닝도 마찬가지. 다음에 어휘, 문법, 독해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동사들이니까 같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을 유혹하기 위한 겁니다. 아트 프로그램에 맞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low registration 등록 인원이 없어서요. 이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이제 이런 말을 했었지만 여기까지는 정답인 거야. 앞에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네, 다음에 그러면 B 바로 가겠습니다. Employ industry experts 산업계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한 건가요 지금? 물론 잠깐 faculty 고용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으나 근데 그건 또 너무 일부잖아요 지금.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빈칸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A, B, C라고 하는 팩트들이 나열됐다 할지라도 A, B, C가 나열돼 있으면 세 개를 묶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A 따로, B 따로, C 따로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creating a program.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integrative 하기는 뭐다? 이게 통합적인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통합적인 art projects를 포함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핵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integrative라는 단어가 핵심이지 않을까요? collaborative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정답을 뽑아내는 패턴을 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정말 이거 진짜 키워드네요 라는 걸 그대로 주는 경우. 제일 고맙죠 그때가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뭘 많이 낸다?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는 단어들도 꽤 많이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extant라는 것은 현재의 existing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tant의 개념은 existing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정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할 때 현직 어떤 임원 이런 표 할 때 현직의 이런 표 할 때 뭘 씁니까? 그런 단어 다 봐야지. incumbent. 자, 내일 독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까지 지금 최대한 좀 잡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정답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래서 existing, incumbent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직 articles를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왜? budget deficit이 있으니까. 근데 뭡니까?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합시다. 돈이 없으니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두 번째 보기가 답이 세 번째 C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도 될까요? 네, 다음. 그러면 2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2번을 봐야 되고 첫 번째 역시 빈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however 보여? however는 좀 그래도 눈에 띄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은 지문에서. 그럼 다시 however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형의 문제를 좀 잠깐 보고 갈게요. 갑니다. 다시 첫 문장 빈칸입니다. 분명히 이랬을 때 우리가 however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주제, 결국에 이게 빈칸 들어가 있어요. 이 빈칸. 다음에 주제 보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however가 되면서 사실은 완전히 뒤집는 주제를 뒤집어서 새로운 주제를 유도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작할 때 주제인데 이거 라고 시작했는데 however 뒤를 봤더니 새로운 주제로 완전한 전환이 시켜놓은 이런 유형입니다. 그럼 결국에 마지막 문장에 가서 다시 보충 설명하면서 바로 뒤집혀진 이 주제를 보충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 가서 다시. 이런 스타일이 하나.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근데 사실 이런 형태는 마지막 첫 번째 문장 빈칸보다는 마지막 문장 빈칸을 훨씬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나올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첫 문장 빈칸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 자, 주제입니다. 역시 빈칸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반주제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부정하는. 첫 번째 문장을 부정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봤더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첫 번째 문장을 왠지 좀 비판하는 것 같은 아니면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서 however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첫 문장에 있는 주제를 보완하는, 강조하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owever가 문장 지문의 중간에 있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뭘만 배웠냐면 이 첫 번째 것만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문장만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however가 나와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분명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비슷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봅시다. 우리. however가 있는데 이 however와 관련돼서 앞뒤 문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바로 볼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에 questioned, 이때 여러분들 question의 의미가 명사할 때는 문제, 질문 이런 뜻이죠. 동사할 때는 뭐다? 의문을 제기하다. 그렇지. 이때 question의 의미가 동사가 들어갈 때는 의문을 제기하다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economic experts들이 questioned 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policy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정책이라는 게 무슨 정책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요? 봤더니 크루드 오일을 수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크루드 오일이 뭐지? 크루드가 뭐죠? 크루드가? 그쵸?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그쵸?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드 오일 하기를 보통 원유. 정제되지 않은 거 하지. 이거 자동차에 넣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자,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하는 겁니다. extracted 추출된 거죠. 어디에서? From the US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 우리 수출하면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doing so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겁니다. 그럼 지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이 policy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however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속도 내서 들어간다. 첫 문장을 보완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 문장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however 때문에. 결국에 우리 정답은 어디에 있다? however 바로 뒷문장에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좀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적인 발달을 통해서 US는 이제 locate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locate 뒤에 목적어 무슨 뜻? 어제 했었죠? 찾다. 그렇죠? 위치시키다는 뜻이 있으나 사실 거의 안 써.
그건 주로 언제 쓸 때? be located예요. 수동태일 때. locate 자체는 무슨 말이었다? find 개념이었다 이거. 찾다. 그러면 찾을 수도 있고요. drill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를? new reserves of crude oil. 그러니까 원유가 저장돼 있는 곳을 더 쉽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굴착도 금방금방 해버려요. 이게 drill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oil, conglomerates 이때 우리가 conglomerate 하기는 뭡니까? 이게 대재벌들을 말하죠. 거대 기업들. 그러면 석유 거대 기업들은 이 엑스포트 하기를 원합니다. The commodity. 여기서 말하는 commodity는 어떤 의미였다? 상품이죠. goods입니다. product입니다. goods나 product, 이 commodity 상품들을 수출하기를 원합니다. 해외로. 왜? 오일 프라이스가 higher,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상황은 못 팔게 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책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문장은 플러스로 느껴지십니까? 마이너스로 느껴지십니까? 내용 자체로는 플러스지. 그렇잖아.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뒤에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것은 뭘 유발할 수 있다? Domestic price가 여기서 증가되는 겁니다. Steady increase입니다. 꾸준하게 증가되는 걸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doing so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Domestic price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해외 수출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문제는 끝났을까요? 정답 나올 수 있나요? 자,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however 때문에.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우리가 뽑아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보통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이 정도인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읽긴 해야 돼요. 사실은 내용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문제들은 이 정도로 끝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가서 지금까지 문제 스타일을 확 바꿀 이유는 없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나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o the extent that 그러면 뭐뭐 할 정도로. 뭐 할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compromise 할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industrial field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compromise의 의미 이거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들? compromise의 의미가? 그렇죠. 이게 원래는 타협하다라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동사로 쓸 때 많은 경우에 손상시키다, 해를 끼치다 이런 표현 할 때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hurt라든지 아니면 damage라든지 이런 단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devastate 이 동사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deteriorate 이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aggravate 이런 동사도 갖고 갑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ggravation어. 다음에 wreak havoc on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해를 끼치다. 다음에 wreck 이 단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를 끼치다,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 라는 계열의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바로 뭐다? doing so.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domestic price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industrial field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켓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cultivation이니까 개간하는 거죠, 원래는. 다음에 facilitate, 촉진시키는 겁니다. domestic economy를. 아니죠? 반대적인 논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promptly, 그러면 즉각적으로 exhaust, 소진시킬 겁니다. 새롭게 발견된 크루드 오일의 리저브를 바로 소진시킬 것이다. 뭡니까? 이거 금방 고갈돼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지금.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일 컴퍼니들이 invest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까요? 다음에 네 번째, deteriorate, 악화시킬 겁니다. domestic industries를. 뭐 하게 되면서 fuel expenses, 연료 비용을 올리게 되면서. 연료 비용이 왜 올라갑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데이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풀이 방법이 살짝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생각해내야 된다. 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however가 존재합니다. 방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냐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18세기 후반에 더치 페인터가 있습니다. 더치는 어느 나라? 네덜란드, 독일 아니고요. 계속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네덜란드 화가였던 장자크 골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commenced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야 이게. 네, commence라는 동사가 뭡니까? 시작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commenc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start의 뜻입니다. begin의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embark on이라는 표현도 있는 거 아십니까? 다음에 이거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command는 뜻이 뭐예요? 그쵸? 이거 praise의 뜻이었죠. 칭찬하다. 그러니까 compliment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laud라든지 applaud라든지 다음에 acclaim 아니면 accolade 이런 동사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칭찬하다 의미. 그래서 commence의 의미와 command의 의미 서로 다릅니다. 그럼 다시 골드만이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역시 또 however가 또 걸리는 거야 이게 지금. however가 왜 나왔을까?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40대까지는 그는 주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realistic city landscape를요.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을 묘사를 했었다. where 거기서 그는 강조했던 게 뭐냐? glittering facade. 그래서 facade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면부, 앞면부 이런 표현할 때 facade의 의미를 씁니다. 그러면 반짝거리는 전면부를 강조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지어진 또 건축물들, 스트럭처들을 또 묘사를 했었다. 근데 이게 sprawling around cities 이겁니다. 여러분 sprawling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시가 확장돼 가면서 옛날에 뭐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우리 강남이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도 원래 논밭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도시화되기 시작됐다. 이게 바로 스프롤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산되는 커지는 이런 표현이 스프롤링의 뜻입니다. 그럼 이게 sprawling around cities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들을 강조했었다. However 그러나 그럼 봐봐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다시 뭐가 연결됐나? 주제가 또 한번 연결돼야 된다 지금. 근데 앞에 거는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거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전혀 새로운 또 주제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아직 안 됐죠.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죠. 글의 구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however 뒷문장 주제 마지막 문장 주제 however 뒷문장 주제 마지막 문장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보냅니다. 바로 벨기에 있는 마이닝타운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이제 도시가 아니야. 그러면서 subject matter 그러면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그림 속의 소재는 studier 여러분 이거 studier가 무슨 말이죠? study 무슨 뜻? R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story 무슨 말이다? strong 잠깐 sorry 스펠링 하나 빠졌다. 네 R 넣습니다. studier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more somber 이 somber는 뭡니까 여러분들? somber라는 단어 까무잡잡해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마이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네, 그러면서 laborious task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음에 stoically 담담하게 anticipat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get together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들의 가족과 만날 걸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요. 그림의 subject matter가 바뀌었죠. 소재가 바뀐 겁니다.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mining industry가 관련되어 있는 광산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마지막 문장 버리고 지금 우선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A를 한번 보겠습니다. gaiety 여러분 이거 gaiety라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거 jo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쁨 아니면 이제 즐거움 이런 표현할 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생활의 어떤 활기
아니면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틀렸지? 이거는 그러니까 앞부분이 틀리면 뒤에 건 필요가 없는 거야.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Alternative point of view. 그러면 대안적인 관점을 묘사했습니다. Social aspects에 대해서. 뭡니까? 사회적인 면모라는 게 도시의 모습만은 아니다. 이렇게 mining industry와 관련된 모습도 또 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alternative를 우리가 이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제시하는 대안도 있고,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과는 다른, 또 다른의 의미로서의 우리가 alternative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면 subtle nature, 이때 우리가 subtle 이 단어 무슨 뜻이죠? 미묘한, 그렇지. 때때로 이제 섬세한 뜻도 있습니다. nature는 뭐다 그러면 특성이죠. 그러면 subtle nature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asculinity, 이때 우리가 masculine, 이거 뭐였죠 여러분들? 남성적인,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게 남성적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근육맨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depicting minors, 마이너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합니다. with their family, 가족과 함께. 근데 본문에서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get together, 가족들과의 모임을 anticipating, 지금 기대하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거냐 지금. 본문에서 말했던 get together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평상시 열심히 일하다가 뭐 저녁에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본문에서 말했던 get together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명절 때 만난다든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보이. 연결되십니까? 그 however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however가 없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우선 두 가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문장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에 however가 눈에 빨리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이 게이어트라는 단어를 몰라도 문제는 이 city life가 주제가 될 수 있나요? 주제 어구가 될 수 있느냐? 요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ity life가 주제어가 되지는 못한다. 주제어는 어디까지나 어디로 가야 돼? rural life 형태로 가져와야 된다. 지금 시골, 노동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선택지가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본문 이해 다 됐는데 선택지 단어가 이해가 안 될 때, 그것도 딱 한 단어가, 그나마 이것처럼 선택지상에서 봤을 때 모르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말 그대로 이제 선택지 모든 4개의 선택지 지금 모르는 단어 다 떠 있을 때랄지, 아니면 두 개가 정말 이거 두 개 진짜 헷갈리는데 이 두 개 지금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제일 괴롭습니다. 그때는 뭐로 가야 돼? 정말 이 단어들이, 나머지 단어들이 주제어로서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단어 빼고 나머지 단어들이 요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ABC들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이 주제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걸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문장인 빈칸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개 중에 지금 3개를 잡는 거거든 우리는. 그래서 오늘 패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바로 볼게요. 쭉 봤더니 뭐가 없습니까? 제가 however가 따로 보이진 않죠. 근데 물론 alike는 살짝 걸리긴 합니다. alike의 개념은 그렇긴 하지만 however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풀었던 문제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어차피 2개 스타일이니까 문제 자체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라이브 재즈 싱어로서 공연하는 동안에 나는 realize,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그럼 자기가 싱어예요. 뭘 깨달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문장. It is the unpredicting nature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뭐가? engendered. engender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거 뭔가를 야기하다, 유발하다, 발생시키다. 이게 engender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것들의 infinite development입니다. 무한한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그러면 대여가 뭔데? 이게 문제죠. 대여를 지금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아. 대여도 안 잡히고 그냥
대신에 뭡니까? infinite development 이것만 잡히는 거야 지금. 무한한 발달이라는 말만.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fixed notes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서의 note는 뭐죠? 음표죠. 음표. 그렇습니다. note음이 그러니까 이제 음표의 표기법인 notation이 있습니다. notation.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악과 관련돼서 또 역시 이런 단어도 있죠. score. score라는 단어가 원래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점수 말고 또 20이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20.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2라는 표현 할 때 우리가 뭘 쓰지? 12개 할 때 뭘 쓰지? dozen. 그쵸? 10년 할 때 뭘 씁니까? 10년. decade. 그쵸? 그 다음에 14일, 2주 이런 표현 할 때 뭘 쓰지? 14일이나 2주 이런 표현 할 때 뭐가 있죠? 14일, 2주, fortnight 본 적 있습니까? fortnight 이게 14일입니다. 2주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score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어? 20이라는 단어가 있더라. 여기까지 먼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배경음악. 배경음악을 가르칠 때 우리가 score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단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뜻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외울 때 1단계는 눈에 보이는 단어 위주로만 계속 외워간다. 그러나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때 이렇게 다른 뜻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웬만한 단어장들은 다 뜻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표도 고정돼 있고 다음에 series of songs 노래도 연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s no predicting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뭘요? each performance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다시요. 빈칸에 들어갈래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 재즈 콘서트라는 것은 아니면 재즈 퍼포먼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더라. 이 공연의 결과가 어떨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이 지금 뭐가 있었느냐? infinite development가 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infinite development가 무한한 발달이 있더라 이겁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불안하면 좀 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while이나 though나 although나 alike 이런 거. 하나 힌트를 갖고 가는 겁니다. 볼까요? 그러면 리코리르 쇼가 있습니다. TV에 보면 다 녹화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녹음이 돼 한 번. 그럼 어떻게 될까? 매번 똑같이 그냥 나옵니다. 틀면 나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CD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MP3 이런 걸 보면. 근데 라이브 퍼포먼스라는 것은 unpredictable thing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문제들이. 답은 다 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뭐냐? A부터 시작합니다. 각각의 라이브 퍼포먼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모든 라이브 퍼포먼스가 각각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좀 다른 것 같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러한 스케줄이 있을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스케줄만큼 슈퍼브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스케줄을 보장해주면 뛰어나고 뭐 빡빡한 일정이다라고 한다면 뭐 목소리가 갈 수도 있죠. 가수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스펙테이터를 하면 관객들이죠. 오디언스입니다. 그러면 오디언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이 포착하기 어렵다? 말이 안 돼 지금. 다음에 싱어나 밴드 멤버스들이 more coherent 더 일관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선택지들이 다 지워지죠. 깔끔하게. 이것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빈칸 문제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을 푸는 기준이었어요. 잘 보시면서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 문장이라도 버릴 수 있으면 빨리 버려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좁혀야죠, 우리가 보통은. 네, 다음에 우리 5번 문제부터 쭉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번 문제부터 봐야 될 거는 마지막 문장의 빈칸.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역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에 역시 중간에 however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however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however를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오늘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쭉 보니까 없지? 그러면 이때
주로 이제 권장하는 건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을 주로 이제 먼저 읽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빈칸 쪽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 부분을 읽었더니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지. 혼동이 된다면 굳이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Lay readers. 여러분 혹시 lay reader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lay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우리가. lay people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다음에 lay reader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general이고요. 다음에 the public입니다. 일반 대중입니다. lay people이란 말 자체가 평민 아니면 보통 사람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lay people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입니다. 일반 독자들. 봤더니 who don't like reading romantic fiction, romantic fiction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런 독자들도 지금 보니까 로맨틱이 왜 나왔을까? have thought,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highly of the book, 그 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the book이래요. 더래요. a book이 아니라. 그 책이 나와야지 앞에.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쓸 때 이것도 좀 알아놓을게요. think highly of라는 표현 할 때 우리가 쓰는 거. 이게 뭡니까? 뭔가를 높이 평가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moved by.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앤드루스가 뭐 했던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앤드루스가 뭐 했을까? 그러니까 빈칸에 지금 들어갈 내용은 앞부분에서 뭘 잡아야 된다? 앤드루스가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문장 보겠습니다. popular fiction이 있습니다. 앤드루스 거고요. 넘어가. 다 알아 이거 우리는. intrigue 했습니다. intrigue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했죠 우리. attract. 끌어당기다. 그렇지? 유혹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혹했습니다. 이것도 알아 우리가. 왜? 사람들이 감동받았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내용에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예쁘게 막 번역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다. 그냥 눈에 보면 그냥 바로 넘긴다.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romantic novel fans로부터 from the world over 전 세계 출신에 넘어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the way죠. 어떻게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봤더니 fictitious interviews가 되겠습니다. fictitious의 의미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픽션에서 온 겁니다. 허구적인 인터뷰를 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12 Love Stories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features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바로 이 이야기인데 romantic experience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feature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여주다. 이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쇼의 개념 자체를. 뭘 통해서냐? 12명의 내레이터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옴니버스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데카메론처럼 10개의 이야기를 갖다 하나의 소설로 묶어주는 것처럼 12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from all walks of life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표현 아십니까? from all walks of life. 이 말은 뭐다 이게? 각양각색의 사람들. 세상의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런 표현을 우리가 from all walks of lif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방법인 건지?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허구적인 인터뷰인 거야. 마치 다큐멘터리라고 봤는데 다큐가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인 것처럼 나왔으나 실제 봤더니 전부 다 픽션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얼리티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과 같은 이런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unorthodox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어젠가 수업 시간에 했었나요? 이 단어? orthodox의 의미가 뭐였다? 정통적인, 그렇지? traditional의 의미. unorthodox의 의미는 뭐다? 비전통적인, 즉 어떤 틀에서 벗어난, establishment에서 벗어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비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authenticity. 지금 보니까 정답이 하나 지금 한 정답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 문장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fictitious interviews라는 말의 가치를 알면 상관없으나
이걸 모른다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fictitious interviews를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대신에 읽긴 읽더라도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된다 지금 다른 문장들은. 그래서 머릿속에 동일한 가치로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보다 이거죠. authenticity를 강조하고 있더라 지금. 허구인데 진짜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책 읽으실 때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여러분들은? 막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 그 영화를 보는 동안 못 빠져나와. 나도 주인공이야 막 이런 거. 이럴 수 있죠.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한다면. 의자에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들썩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앤드루스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A, harnessed. harness라는 표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harness 이게 뭐다? use의 뜻입니다. 이용하다는 뜻입니다. 이용했다. 뭐를? unconventional method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방법을 썼다 이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convincing way입니다. convincing이 무슨 말이야 이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치? 아 이거 진짠가 봐 이런 겁니다. 정답은 A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authentic stories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잘 봐요 여러분. authentic이라는 단어 똑같이 썼어. 근데 진짜 이야기를 전달했나요? 또 real people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명사와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conducted 수행했습니다. interesting interviews. 자 흥미로운 인터뷰 한 건가요 지금? 이거 진짜 인터뷰예요? 아니란 말이지. 허구적 인터뷰란 말이지 이게 지금.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written or fiction. 그러면 자기의 픽션을 썼습니다. average readers. 아까 우리 lay reader, average reader 같은 말입니다. 일반 독자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lay people, average people, the public 이런 말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독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픽션을 썼습니다. 로맨스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아니죠. 이렇게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다시 내일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사실은 빈칸 쪽의 난이도는 크게 뒤바뀌지 않습니다. 한 7번, 8번 정도만 좀 조심하세요. 7번, 8번 정도만. 네, 그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걸 잘 극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업의 목표는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난이도를 확 끌어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하는 것도. 다음 6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Their investment. 그들의 투자는 자 그들이 또 누군지 봐야죠. investment를 왜 하는지 봤더니 most effective. 가장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the things를 준비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things가 뭔데요? they는 뭔데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올라볼까요? 그러면 현재 economic recession이 있습니다. recession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경기 침체죠. recession의 의미는 경기 침체. 그러면 최근에 경기 침체가 있는 동안에 많은 부모님들은 are forced 어쩔 수 없이 continue supporting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materially 물질적으로 다음에 financially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but 그러나 바로 주제 뒤집히죠. 앞에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는 대여가 부모님들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빨리 찾아가서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펀디스들이 제안하기로는 이따님들 펀딧 이 단어 아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엑스퍼트의 뜻이다. 전문가들은 suggest 제안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Spirit of Independence 독립심이라는 걸 발달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 뭐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가 관련돼 있어야 된다? 인디펜던스를 키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라는 말을 빨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for example인데요. for example은 읽어야 되나?
for example은 읽을 필요 없죠. 구체적인 예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읽으셔야 돼. 그러면 이런 6번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 주제가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야 실제로는. 근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문장은 무조건 주제 문장이야. 이걸 뽑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but 뒤에 문장이고요. 또 하나는 for example 바로 앞 문장이야. for example 바로 앞 문장. 역시 또 하나의 주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다 공통이지. 하나의 문장이 지금 but 뒤에 있고 for example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정확하게 한 번 읽었는데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어차피 더 읽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그때 읽을 때 범주입니다. 어디를 읽을 거냐. 어차피 나머지는 다 그냥 잡다한 보충 설명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답을 골라낼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보충 설명에서 키워드를 뽑아내 버리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대. productive도 좀 살짝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after retirement 상관없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녀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은퇴 준비를 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 이거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하는데? preparing 하는데. 아이들의 퓨처를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필요하다. 괜찮을까요? 준비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들의 아이들이 항상 원하는 겁니다. 갖기를 원하는 거. 애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 뭐 이건가요?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아이들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거 스스로. 그러니까 못 사니까 그냥 사주는 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로 독립심을 어떻게 가지게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데이비스는 뭐야? 아이들이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그냥 다 사주는 겁니다.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도구를 줘야 된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퓨처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 의미에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이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7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 보시게 되면 미국은 eventually 결국에는 defeat의 의미가 뭐다? 이게 무찌르다. 물론 이제 패배시키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패배당하다 하고 패배시키다고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defeat의 의미 자체를 우리는 그냥 무찌르다로 갑시다. 무찔렀습니다.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미국은 무찔렀습니다. The Japanese를 뭐 때문에 뭐 덕분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1937년 그러니까 이제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의 전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아시아에서의 2차 세계 대전의 기원입니다. 아시아 내에서. 다음에 1939년에 어떻게 된다? 이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이때 발발하는 유럽의 2차 세계 대전입니다. 다음에 1941년에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죠. 이게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태평양 내에서의 2차 세계 대전이죠. 그래서 이 흐름만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읍시다. 뭐 디테일한 걸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연대기, 물론 연대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것들이 이 세계적 사건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도는 대충 좀 잡아놔야 우리 탭스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결국에 이거야. 어쨌든 미국이 일본을 무찔렀다 이거죠. 뭐 덕분이냐 이겁니다. 그 무슨 덕분인지를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초기에 The Japanese Navy 그러면 일본의 해군은 outclassed. 여러분 이거 o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out도가 있습니다. outperfor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에 outcompete 이 단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다음에 outnumber 다음에 이때 outsell 여기는 outclass, outpace 이런 단어들입니다. 아니면 outstrip 이런 단어까지 잡아주시면 이 뜻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능가하다 뜻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override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능가하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젠가 수업 시간에 그거 했었죠. BPP가 되는 거. be outnumbered 이거 되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utnumber라는 건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너보다 수가 많아 이건 거고 주어가. 근데 만약에 주어 다음에 be outnumbered 이게 뭐다? 나는 정말 몇몇 안 돼. 난 정말 몇 명 안 돼. 난 조금 해.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be outnumbered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번역 방법을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이 outclassed 능가했습니다. 뭐를? US를요. 뭐 때문이냐 봤더니 그들의 성공적인 attack by surprise입니다. 기습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펄 하버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계속 갑니다. 1941년 말까지 사실 몇 개월 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제 일본이 정말 여유롭게 태평양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데 자 뭐 덕분인지 우리 잡아야 돼 지금. 미국이 뭐 했는지 그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그들은 dominated 지배하게 됩니다. 뭐를? 아일랜드 대부분을요. 근데 뭐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however 있다라는 거. however 있습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앞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읽기는 읽었지만 바로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지금 제가 대충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럼 다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독해가 자신 있으면 사실 굳이 안 읽어도 되긴 해. 일부 한두 개의 문장만으로 본인이 추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사실 10초든 20초든 좀 써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답률이죠. 한 문제라도 무조건 더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however 그러나 within a year 1년도 안 돼서 이제 미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reorganized 재조직하게 됩니다. 그들의 military system을. 그러면서 aligning 합니다. 재배치를 합니다. 뭐를? 그들의 fleet of battleships 그들의 전투선들을 함대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아? 그다음에 in addition이라는 표현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지금. 그럼 결국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다? 이거죠. reorganization을 빠르게 했다. 뭐를? military system을, battleships를 이런 표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대충 뭐가 보여? military supplies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A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augmented 이때 augmented이면 여러분 뭐였어요? 이거 increase의 의미 증가시켰습니다. 뭐를? mobility of strategic fleets and destroyers. fleet이라는 게 함대, destroyer 아니면 구축함입니다. 전투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전략적인 플릿과 디스트로이어들의 기동성을 증가시켜서 기동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일관적인 유지가 있었습니다. 뭐를? 전통적인 military strategies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defense related industry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군수산업이죠. 뭐였다 그러면 더 많은 직원들을 빠르게 고용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효과적인 매니지먼트가 있었다. 효과적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밀리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인더스트리까지.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 되겠죠.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간의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도 꽤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슷한 지문으로 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러시아가 초반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가 역시 빠르게 밀리터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100% 고용이 가능했던 거야. 인력에 대해서 100% 이용이 가능했었다. 이것 때문에 빠르게 재정비를 해서 독일을 나중에 무찌르게 됐다라는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방도 굉장히 빨랐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전차나 탱크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밀렸던 소련이 이런 것도 이제 극복해내면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미국만의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자, 8번 문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우선은 이 rather than 이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rather than 이 뭐지? 뭐뭐라기보다는 이거죠. 뒤에 뒤집어 줘야 돼 지금.
그럼 뭐다? investing funds 기금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fuel things. 여러분 이거 fuel 이 단어 있는데 보통 이제 외울 때 이렇게 많이 외우죠. fur를 이게 뭐죠? 비옥한, 그치? 다산의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nfer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er 이 단어 있죠. 이게 뭐지? starter 황량한, 뿌림의 이런 표현할 때, 그러니까 infer과 같은 뜻이야. 그러면요, fuel 이건 뭐죠? fuel 하게 되면 공허한. 그래서 우리가 futility에서 공허, 함, 뭐 이런 것들 이걸 쓸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ur를, starter, fuel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지 말자 우리 이겁니다. 공허한 것에 돈 투자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말처럼 느껴져.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우리 이런 데다 한번 투자하면 어떨까요? 이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빈칸 문장을 잘 이용하면 내가 어떤 걸 잡아야 될지의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모든 지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해서 왜 설명하는지를 쓰는 게 보통 지문의 특징이죠. 그 왜를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결국에. 그러면 첫 문장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Innovative Cloning Technology라는 이 기사가 있었다. 언제 있는지 필요 없잖아. 근데 리포터라는 사람이 complimented 칭찬했습니다. 누구를? 바이올로지스트들을 그리고 제네티시스트들을 유전학자나 아니면 생물학자들을요. 뭐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resurrect입니다. 여러분 혹시 resurrect 이 단어 아십니까? 그렇죠. 부활시키는 겁니다. revive 시키는 겁니다. revive 그러니까 뭐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뭐를? 이미 extinct species of animals 멸종돼 버린 동물들을 부활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바이올로지스트나 제너티시스트들을 칭찬하고 있다. 우리 주라직 파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룡이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통제는 되려나? 이제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공룡들을 영화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유전학 좀 더 발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클로닝도 많이 되고 있는 판에. 계속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을 좋게 보고 있을까요? 나쁘게 보고 있을까요? 그쵸? 퓨트란 거야 이거. 야 그런 쓸데없는 짓 왜 하니?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와야지. 다시 갑니다. fuel things에 해당되는 건 뭐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 멸종돼 버린 것들을 열심히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지금 와서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호모 이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활시킨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외에는 사실 인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실까? 그러면 it's a pity.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valuable species가 have vanished. 여러분 이거 vanish가 무슨 말이지? 그렇죠. 사라지고 있는 거죠. disappear입니다. disappear.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자, 뭐 하자는 소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지고 있는데 또 여전히 많은 스피시스가 있습니다. 뭐요? In need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답 나왔네. 그러니까 뭐다? 지금 사라질 것 같은 귀중한 종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하자.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뭘로 골랐냐면 여러분 이걸로 고른 거야. rather than으로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although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 although 그렇고 though도 있습니다. while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unlikely도 있고요. unlike 이런 표현들. 이런 게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준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읽어야 될 범주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어차피 모든 탭스 지문이 이 정도 길이를 벗어나진 않잖아요. 다 비슷해. 한번 쭉 읽으면 30초 이내에 읽게 돼 있습니다. 원래 모든 지문들은. 근데 읽기는 읽는데 문제는 기준을 정해놓고
아, 내가 지금 읽었던 내 눈으로 읽었던 이 부분의 데이터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냐? 아니면 이거 버려도 상관없는 거냐? 이 기준을 정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이게 자꾸 돼야 리스닝도 간파가 되죠. 우리가 리스닝 할 때도 지금 들었던 이 단어가 나한테 지금 효용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 빨리 버리고 차라리 다른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기 위해서 extinct species를 resurrect 하려고. 틀린 거지?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recuperate. 여러분 이거 recuperate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recover. 회복시키다. recuperate 아니면 이때 우리가 recover.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genetic materials들을 아니죠. 역시 extinct species인데. 세 번째입니다. 컨설빙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누굴요? endangered species를입니다. 정답은 C.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finance. 이때 finance가 동사할 때 무슨 뜻? 재정을 지원하다. finance의 의미 재정을 지원하다. fund도 마찬가지. 그러면 재정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genetic technologies에 뭐 하려고? 멸종된 종들을 revive.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다 필요 없지? 그래서 이때 정답은 C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난이도라면 내일 다 풀 수 있으시겠죠? 다 맞을 수 있지? 최대한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 탭스 지문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 이런 지문의 내용들을 많이 봐봤는지, 그다음에 너무 문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적인 배경 지식을 내가 좀 채우려고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들으니까 이제 대충 뭔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제가 보통 역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변적인 이야기들 이게 자꾸 이제 맞물려야 돼 사실은요. 머릿속에서. 9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가 마지막 문장이야. 사실 많이 주진 않지만 Therefore라든지 뭐 consequently, in sum, in summary 이런 식의 표현들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연구자들이 뭐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본문에서 뭘 찾아야 된다? 무엇에 관한 주장일까?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ome physical traits of language. 그러면 언어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게 어떤 언어적인 소스와 관련이 있는 거냐 이겁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넘겨야 돼 지금. 연구자들 주장이 뭔지. 대신에 뭐가 관련돼 있다? 랭귀지와 관련돼 있구나. 이거 외에는 없어 지금 상황이. 왜냐면 우리가 언어의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냐 이겁니다. 있나요 여러분? 언어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보통 언어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언어의 물리적 특성이 뭐야? 문자. 이게 물리적 특성이죠. 언어라는 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건 문자 아니면 음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때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linguistic source와 관련돼 있느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문장 딱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바로 벌려. 그냥 첫 문장 바로 버린다. 대신에 뭐만 가져와? 키워드 딱 하나만 갖고 온다. 키워드 하나. 뭐? language.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어 한번 가볼까요? given이라는 단어. 당연히 우리가 give 동사의 PP형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인다면 given 플러스 명사 다음에 뒤에가 sentence가 있다라고 하면 뭐뭇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씁니다. considering의 뜻이더라. 근데 이게 and이나 어나 들어가면서 given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면 이 certain 특정한 어떤의 의미가 given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ny given sources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소스들 근원들 아니면 any given day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날에 any given day 했을 때 특정한 날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 그러면 넘어가. While doing a study 연구를 하는 동안에 language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present subjects 여러분 실험할 때 subject는 무조건 뭐다 이거? 연구할 때 subject는 피실험자. 피실험자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shapes를요. 하나는 sharp 팁이 있는 거고요. 끝이 뾰족해요. 하나는 rounded 둥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they were asked 그들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들을 name이 bowl과 cowl과 한번 연결시켜 봐라.
어떤 실험인지 알겠어요 지금? 물건 두 개 보여주고 야 이거는 바울인 것 같아? 카울인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 안 붙여져 있어. 없어 어차피. 근데 이 나라 아이들은 이거를 바울이라고 한다네. 이 나라 아이들은 카울이라고 한다네. 이라고 했을 때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서브젝트는 unanimously 만장일치로 나오니까 anonymous는 익명, unanimous 만장일치, 네임이 같은 겁니다. synonym 하게 되면 동의어, antonym 반의어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nonymous는 익명, 이름이 없는 거다. unanimous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연결합니다. circular shape과 둥근 모양과 연결시키더라. 카울은 또 반대겠죠 당연히. 네, 이걸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나 이 문자라는 게 자체가 그냥 막 붙여진 게 아니라 어떤 모양과의 연관성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물리적인 근거가 있더라 보니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A부터 갈까요? 그러니까 보면 9번 문제 지금 어떻게 푼 거예요? 다 읽어봐야 되고요. 이게 특정한 문장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물론 있긴 있습니다. 어디? 의문문이요. 의문문은 그래서 상당 부분 뭘 내포한다? 주제를 내포한다. 의문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와의 연관성이 보여야 된다. 반드시. 근데 의문문을 우리가 아까 번역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지금. A부터 볼까요? 그러면 어떤 모양에 대한 이름들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지금 문화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진 않죠. 다 비슷한 것 같더라 사람들이라는 게.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몇몇 언어와 몇몇 단어들과 그들의 physical characteristics는 highly relevant하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괜찮나요?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certain syllables는 여러분 syllable이 음절이야. 음절, syllable 이게 바로 음절이죠. 가끔 나눠지는 이것들은 너무나 intricate 정교하여 언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건 아니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visual features 시각적인 특성은 irrespective 하기는 뭡니까?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적 레이블과는 관계가 없더라. in some cultures 어떤 문화에서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보편적인 특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some 이거 나오면 안 돼 지금. 앞에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in some cultures 해버리면 틀린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왜? 인류 보편성을 지금 주장했던 지문이었습니다. 모든 언어가 비슷비슷한 것 같다 라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자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려고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게 떴어요 여러분. 이게 떴어 지금. 이 단어들 두 개.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앞에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 The one. 하나는 이 말.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the latter. 이건 뭡니까? 후자잖아. 후자.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전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뭐가 있어야 돼? 두 개를 나열하는 게 나와야 된다. 어느 눈에 들어오는 단어 있습니까? 두 개. 뭐 하나는 animal farm. 하나는 1984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 이 작품 딱 보면 애니멀 팜 동물농장 1984 하면 누구예요? 조지 오웰. 그렇습니다. 조지 오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탭스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혹시나 그래서 조지 오웰이 누군지 몰랐는데요 이러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위키피디아라도 한번 찍어보자. 네,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후자는 어떻다? 그러니까 1984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쉬운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지문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통 우리가 커먼 센스와도 연관되는 측면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애니멀 팜이나 1984를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 영어 실력으로 그냥 버텨야 돼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흐름을 미리 잡아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후자는 어떻습니까? 뭐랑 비교됩니까?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하는 멋진 신세계라고 한국 사람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누구냐면 엘더스 헉슬리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SF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역시 탭 지문에 가끔씩 등장하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모르겠어.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condemning. 여러분 이거 condemn이 뭐죠? 비난하다. 그렇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 이 단어 있었는데 여러분. revile. revile. 기억나십니까? 네, condemn, revile. 불과 이번 주야. 우리 이제 수업 일주일 했잖아. 불과 이번 주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정부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뭐에 대해서? 소셜 라이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뭐 군사 독재가 다시 들어서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나? 불가능하죠 이게. 뭐 인터넷을 통제하겠다. 아니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뭔가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나가야죠. 아니면 청원을 하건 못 받아들인단 말이지 이게. 근데 이겁니다. 내용이. 뭐가 1984가 그런 것 같다. 근데 잘 모르겠어. 뭘 넣어야 될지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그러면 바로 올라가서 빨리빨리 빼줘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돼야 돼요. 애니멀 팜이 뭐다. 반면에 1984는 뭐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커리어 대부분 동안에 잉글리시 라이터였던 조지 웰이 베스트 known,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빌리티로서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쓸데없네 지금 우리는. 우린 지금 뭘 잡아야 돼? 1984를 잡아야 되거든. 계속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럴 리더스들은 conceive of ASB, A를 B라고 여기다. OA를 나벌리스트라고 여기고 있고 뭐 때문이다? 성공적인 소설 두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 지금. 다 버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근거 없는 지문들도 가끔씩 나올 수 있는데 버릴까 빨리빨리 버리면서 넘어간다. 결국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 the former 이상하게 뭔가 지금 지문이 왜요? the former, the latter 이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읽을 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대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애니멀 팜에 대해서 뭘 설명했냐면 이거 설명하긴 했습니다. moral degeneration. 이거 여러분들 degeneration이 뭐였지? 퇴화, 그치? 퇴행 이거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적어드렸는지 모르겠네. degenerative disease 이거요. 했던 것 같은데? 퇴행성 질환들, 그렇지. 뭐가 있었지 이게? arthritis 이거 있었고요. 다음에 osteoporosis 이런 단어 있었잖아. 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입니다. 어디에서?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있었던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탈리니즘이죠 사실은. 반면에 후자는 어떻다? 잘 모르겠어.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지금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 일부러 넣는 건데 잘 등장하지 않는 문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지금 보여드린 거야. 지금 봐서 알겠지만 정답의 근거 하나도 없어. 본문 내에. 어디밖에 없습니까? 마지막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A부터 보겠습니다. OL의 humble life 스타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humble life 스타일이 뭐죠 여러분들 이거? 약간 좀 겸손한, 겸양의 이런 삶의 스타일입니다. 상관없지.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lassified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powerful dystopian novel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디스토피아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가 뭡니까? 그쵸. 암울한 미래죠. 반대말이 뭐였어? 유토피아죠. 근데 지금 B도 좀 애매해.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characterized 여겨지고 있습니다. alternative 하나의 대안으로서 incompetent 그러니까 무능력한 정부들에 대한 대안인가요? 정부의 어떤 능력과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죠. 컨트롤과 프리덤의 문제죠 지금. 다음 네 번째입니다. is conducive. 여러분 이거 구분하세요. 이게 conduct가 원래 수행하다잖아. 이게 시행하다. 근데 스펠링 달라. conducive입니다. conductive가 아니라. 이건 뭐냐? 그래서 helpful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conducive. conducive에서 helpful 도움이 되는. 이 다음 좀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읽을 때마다 conductive로 가 맨날. 혼동하시지 말라고.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거든 이게.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그의 아이덴티티를 감추는데 자기가 fervent의 열정적인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이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진 않지. 답이 없어 사실은요.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그나마 답이 보인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어때? 아니야 해서 4개 다 지워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를 다시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아닌 걸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가 있는 한 단어라도 가져와야 된다 지금. 바로 condemn the government, condemn the power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두 번째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번 스타일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지금 보여드렸어요 패턴으로. 나머지는 어때 근데? 다 정답의 패턴들이 다 있지. 어느 부분인가? 본문 내에 다 지금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답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뭐야? 아 이걸 왜 정답이 안 되지? 내가 볼 때 정답 같은데? 근데 그 벗어나는 포인트를 한번 잘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어딘가에 뭔가 단어 하나가 지금 잘못됐는데 그걸 뭐 발견을 못했을 때야. 잘못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제가 불명확했을 때 주제가 너무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나열된 걸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주제가 명확하게 되면 아무리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지가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봐야 될 내용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좀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만 좀 읽어보시고요. 사실 딴 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습하시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단어장을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니면 독해청에 했던 것들을 한번 눈으로 좀 보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 보시기 전까지 대신에 몸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시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을 잘 보시기 바라고 우리 이제 월요일날 수업 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좀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수고했습니다.